여러분, 이 책 아시나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돼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전설적인 섬을 그린 이 소설의 말입니다. 본 영상은 숭실대학교 프랑스는 베이컨 팀이 투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새로운 아틀란티스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페루에서 출항해 중국과 일본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배는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신에게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운이 좋게도 그들은 빽빽하게 숲으로 뒤덮인 섬을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과 항구도 보였다. 주인공 일행이 무작정 상륙을 시도하려고 하자 섬 사람들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들의 손엔 몽둥이가 들려있었다. 잠시 후 작은 배 한 척이 배를 향해 다가왔다. 작은 배에 탄 사람들이 주인공 일행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기독교인이요? 주인공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자 섬 사람들은 상륙을 허가해줬고 모두를 크고 훌륭한 벽돌로 지어진 웹인간으로 데려갔다. 그곳의 음식은 훌륭했다. 심지어 그들은 향해하다 생기는 병에 특효약이라며 진홍빛 오렌지와 알약까지 주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뱃사람들에게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심해지면 혈류나 혈변 등 몸 곳곳에서 피가 쏟아지는 병, 이른바 계열병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병은 1930년대에서야 비타민C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과학 수준이 부족하던 16세기에 베이컨이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를 특효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그의 과학적인 식견이 얼마나 뛰어난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주인공 일행은 그들이 대접해 고마움의 표시로 섬 사람들에게 그 말을 내놓았다. 그러자 그들은 하하하, 넣어두시오. 2번이나 답례를 받을 순 없잖소. 라며 본인들은 이미 나라에서 돈을 받는 공무원이니 이런 것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 중 격식 있어 보이는 한 남자가 나타나서 말했다. 그는 주인공 일행에게 섬에서 충분히 머물러도 되고 충분한 물자를 제공해 줄 것이니 안심하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주인공 일행은 너무나도 감동해서 자신들이 모든 재산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섬 사람들은 그들이 안전한 것이 최상의 보답이라며 거절했다. 다음날 신부가 다시 찾아왔다. 저는 이 웹인관의 관장이자 신부입니다. 그는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했다. 주인공 일행은 2가지 궁금증이 있었다. 첫째로 어떻게 외딴 섬에 있는 그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신부는 그 질문을 해준 것을 기뻐하며 대답했다. 바다 쪽으로 1마일 정도 되는 곳에서 기둥 같은 빛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빛으로 접근하는데 갑자기 모두가 결박당한 듯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다가 우리나라 학술원 사람 중 하나가 기도를 올리자 기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경이 든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인공은 2번째 질문을 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회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유럽 사람들은 이 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말하길 섬에는 솔로몬 전당이라고 불리는 학술원이 있다고 했다. 이 학술원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비밀리에 세계 도처의 과학, 예술, 기술, 발명품 등을 연구하고 각 나라의 사정을 파악한다고 했다. 덕분에 세계의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유럽인들이 이곳을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1900년 전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왕국 주민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자치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외국인들이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지 그들을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었기에 공경에 처한 외국인들이 발견했을 때는 도와주도록 만드는 법 역시 함께 제정하였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섬에서 도움을 받았고 원한다면 체류할 수 있게 해주었더니 고국으로 돌아간 배는 한 척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섬에 도착해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주인공은 한 가족이 연 가족 축제에 초대받았다. 이 가족 축제는 후손을 30명 이상 거느린 가장이라면 누구나 개최할 수 있었다. 축제 동안 가장은 가정 내의 다툼을 화해시키고 형편이 어려운 일원을 도울 수단을 강구하며 잘못을 저지른 인원을 꾸짖는다. 가장에게는 왕이 하사금, 특권, 면세금, 명예를 수여하는데 이는 국민을 늘려준 가장에게 왕의 빛을 주게 되어 그것을 상환하는 힘이라고 했다. 주인공 일행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이 왕국이 바로 이상적인 세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섬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순진무구한 사람들이었고
함께 시간을 지내다 보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잊을 정도였다. 다시 며칠이 지나 솔로몬 학술원에서 웹인간에 머무르고 있는 주인공에게 독대를 신청했다. 학 회장은 주인공에게 솔로몬 학술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저희 학술원은 사물의 본질을 연구하여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실에서 수많은 실험을 거치죠. 그 결과 인조금속과 물질을 만들어 병을 치유하거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기상을 관측하여 조절하고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을 교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하느님의 자비로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하느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답니다. 신기하게도 이 섬에서는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학과 종교가 대립하지 않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베이컨이 살던 16세기 지식인 사회가 여전히 종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때문에 베이컨은 이 책을 통해 과학이 발전해도 신앙과 대립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술원 회원의 설명을 끝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끝이 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책이 저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1626년 닭고기 부패를 막기 위해서 냉동 효과를 실험하다가 독감에 걸려서 사망한 실험과학의 첫 번째 순교자로 불립니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인물이었죠. 과학 문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의 소설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후에 영국 학사원 창설을 촉진시켰고 프랑스의 백과장서 편집에 자극을 준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르네상스 시대는 과학 문명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여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사회나 정치,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새로운 아틀란티스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어떤 세상이 이상향일까? 라는 질문의 대답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적 통제와 관리를 통해 인간 사회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과학연구는 단순히 인간 복지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신의 성스러운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이컨이 생각하는 과학의 의미는 에덴 동산을 인간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라는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로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출판된 초예측 책의 석학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사람들이 무용계급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큰 결핍감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의 대가로 지구는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인류는 핵무기 위협에 놓였으며 이젠 인공지능은 안전한가? 라는 의문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MRA와 같은 의학기기들이 나오지도 전세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터넷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환경 문제 역시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석학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기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기술이 인류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다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로켓으로 실험하는 사람이 꼭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그것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